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음라이프입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 같은 추운 겨울날 뜨끈한 김치찌개 한 그릇 드셔보셨나요? 아니면 갓 담근 김장김치를 꺼내서 보쌈이랑 한 입 드셨을 때 그 느낌 아시죠? 그 맛이란 말로 표현하기 어렵죠.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한 이 겨울 김치가 외국 사람들에게는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음식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냥 신기한 정도가 아니라 대체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걸 만들어냈지? 라며 감탄한다고 해요. 오늘은 우리가 평생 먹어온 김치, 특히 겨울철 김장김치에 대해서 외국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 우리가 미처 몰랐던 김치의 놀라운 비밀들을 함께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김장하실 때 기억나시나요? 온 가족이 모여서, 때로는 이웃들까지 함께 모여서 하루 종일 배추 절이고, 양념 버무리고, 항아리에 담고 정말 큰일이잖아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이 김장 문화를 보면서 제일 놀라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한 번에 1년치를 담근다는 거예요.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은 음식을 만들어도 보통 일주일치, 길어야 한 달치 정도만 준비한다고 해요.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 먹는 거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가을 한철에 온 식구가 모여서 수백 포기의 배추를 담근다는 게 너무 신기하대요. 특히 유튜브에서 한국의 김장 문화를 다룬 영상들을 보면 외국인들 댓글이 정말 재미있어요. 오마이갓, 이건 마치 겨울을 대비하는 하나의 의식 같다라든가, 이건 단순히 음식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 함께 모이는 문화구나, 이런 반응들이 엄청 많습니다. 실제로 한 프랑스 요리사가 한국에 와서 김장을 체험했다가 이런 말을 했대요. 나는 30년간 요리를 해왔지만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하루 종일 함께 음식을 준비하는 문화는 처음 봤다. 이건 음식 그 이상이다. 공동체의 힘이다.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죠. 우리 어릴 적만 해도 김장철이 되면 동네 아주머니들이 다 모여서 함께 김장을 하셨잖아요. 우리 집 끝나면 옆집 도와주고, 또 그 옆집 도와주고, 그렇게 서로 도우면서 정도 쌓고 김치도 나눠 먹고. 외국인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의 김치는 그냥 음식이 아니라 사람들을 연결하는 끈이구나라고 이해하게 된다고 해요. 요즘은 아파트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예전처럼 큰 김장은 안 하시지만, 그래도 김장철만 되면 마트에서 배추랑 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사가는 모습을 보면 여전히 우리 문화 속에 김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자, 이제 좀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김치의 과학적인 측면에 대해서요. 외국의 영양학자들과 과학자들이 한국 김치를 연구하면서 정말 놀란 점이 있어요. 바로 자연 발효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김치는 냉장고에 넣어두면 시간이 지날수록 맛이 변하잖아요. 처음엔 아삭아삭 겉절이 맛이다가 시간 지나면 신맛이 나고, 또 더 지나면 푹 익어서 김치찌개 끓이기 딱 좋아지고. 근데 이게 서양 사람들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서양에서는 보통 음식이 시간이 지나면 상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냉장 보관을 해도 최대한 빨리 먹어야 하고, 맛이나 색깔이 변하면 버려야 한다고 배워요. 그런데 김치는 정반대잖아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맛이 더 깊어지고 영양도 더 좋아진다니까요. 미국의 한 미생물학자가 김치를 연구하면서 발견한 게 있대요. 김치 속에는 무려 수백 종류의 유익한 유산균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단계마다 다른 유산균들이 활동을 하면서 김치를 더 건강한 음식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죠. 처음 김치를 담갔을 때는 뮤코노스톡이라는 유산균이 주로 활동해요. 이 녀석들이 김치의 상큼한 맛을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엔 락토바실러스라는 유산균이 나타나서 김치를 더욱 깊은 맛으로 숙성시키고요. 이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게
외국 과학자들한테는 경이로운 일이래요. 인위적으로 특정 균을 넣지 않아도 한국의 김치는 스스로 최적의 상태로 발효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서양에서는 김치를 슈퍼푸드라고 부르면서 엄청 인기가 많아졌어요. 특히 건강에 관심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프로바이오틱스의 보고라고 하면서 매일 김치를 찾는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수천 년 전부터 이런 발효 음식을 먹어왔는데 서양에서는 이제서야 그 가치를 알아본 거죠. 어쩌면 우리 조상님들이 과학자들보다 훨씬 앞서 계셨던 거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재미있는 게 있어요. 외국 사람들이 김치를 처음 먹을 때 반응 말이에요. 처음엔 대부분 너무 맵다, 냄새가 강하다 이렇게 반응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한 번, 두 번 먹다 보면 완전히 빠져든대요. 중독성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미국 뉴욕에서 한국 식당을 하시는 분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처음에 미국 손님들한테 김치를 내놓으면 대부분 한 입만 먹고 남긴대요. 그런데 그 손님들이 몇 달 후에 다시 와서는 김치 더 주세요라고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손님은 집에서도 먹고 싶다고 김치를 따로 포장해 간다고 하네요. 일본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도쿄의 한 백화점에서 한국 김치를 팔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재고가 남아서 걱정했대요. 그런데 몇 개월 지나니까 입소문이 나면서 매일 아침 문 열기도 전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김치를 사려고 새벽부터 줄을 선다니 생각만 해도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럼 이제 겨울 김치가 왜 특별한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김치는 계절마다 맛이 다르죠. 여름엔 열무김치, 오이소박이처럼 시원하고 가벼운 김치를 먹고 겨울엔 배추김치, 총각김치처럼 속이 꽉 찬 김치를 먹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조상님들은 특히 겨울에 김장을 하셨을까요? 여기엔 다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당연히 겨울철 채소가 귀하니까 미리 저장해 두려는 거였겠죠. 냉장고도 없던 시절에 겨울 내내 신선한 채소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이 김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겨울에 담근 김치가 다른 계절에 담근 김치보다 훨씬 더 맛있고 영양가도 높다는 걸 발견했대요. 왜 그럴까요? 바로 온도 때문이에요. 김치가 맛있게 익으려면 적당한 온도가 필요한데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우면 안 돼요. 그런데 겨울철 한국의 기온이 딱 김치가 천천히 익기에 완벽한 온도라는 거예요. 영하로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시원하면서도 김치가 얼지 않을 정도의 온도. 이게 딱 김치가 가장 맛있게 발효되는 조건이래요. 옛날에는 김치를 땅에 묻어서 보관했잖아요. 김치독을 땅속에 묻으면 겨울에도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돼서 김치가 천천히 아주 깊은 맛으로 익어간다는 거죠. 요즘은 김치 냉장고가 있어서 1년 내내 이런 온도를 유지할 수 있지만 그래도 겨울에 담근 김치가 특별하다는 걸 다들 아시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겨울 배추가 특별해요. 서리를 맞고 자란 배추는 당도가 높아져요. 추운 날씨에 배추가 얼지 않으려고 스스로 당분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겨울 배추로 담근 김치는 단맛과 아삭한 식감이 다른 계절보다 훨씬 좋아요. 외국의 한 요리 연구가가 한국에 와서 김장철 배추를 먹어보고는 깜짝 놀랐대요. 이건 배추가 아니라 거의 과일 수준의 단맛이다라고 했다니까요.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먹어서 몰랐는데 외국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재미있는 사실 하나. 김치에 들어가는 재료들 이야기예요. 배추, 무, 고춧가루, 마늘, 생강, 젓갈 이것들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마늘은 항균 작용이 있어서 나쁜 균이 자라는 걸 막아줘요. 생강은 소화를 돕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죠. 고춧가루는 비타민이 풍부하고 젓갈은 단백질과 감칠맛을 더해줘요. 그러니까 김치 하나에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외국의 영양학자들이 김치를 분석해보고는 이건 완벽한 건강식품이다라고 평가했어요. 비타민 A, B, C가 풍부하고 섬유질도 많고 칼로리는 낮고 게다가 유산균까지 들어있으니 말 다 했죠. 특히 요즘 전 세계적으로 장 건강이 화두잖아요. 면역력의 70%가 장에서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다들 요거트나 유산균 제품을 찾는데요. 김치 하나면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루에 김치 한 접시만 먹어도 장 건강에 필요한 유산균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대요.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장 질환이 적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김치를 매일 먹는 식습관이 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겨울철에 특히 김치가 좋은 이유가 또 있어요. 겨울에는 신선한 채소를 먹기가 어렵잖아요. 요즘이야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한 채소들이 있지만 옛날에는 겨울에 채소 구경하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그런데 김치가 있으면 겨울 내내 비타민과 미네랄을 섭취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님들은 과학을 몰랐어도 경험으로 이걸 아셨던 거죠. 겨울에 김치 없으면 입맛도 없고 기운도 없다는 걸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김장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셨던 거고요. 요즘 외국에서는 김치를 활용한 요리들이 엄청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김치 피자, 김치 버거, 김치 파스타, 김치 타코 상상도 못했던 조합들이 나오고 있죠. 처음엔 저게 맛있을까 싶었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대요. 미국의 한 유명한 셰프가 자기 레스토랑 메뉴에 김치를 넣었는데 그게 시그니처 메뉴가 됐대요. 손님들이 이 맛은 처음이다. 매콤하면서도 상큼하고 감칠맛도 있고 계속 먹고 싶어지는 맛이라고 극찬한다는 거예요. 그 셰프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대요. 김치는 마법 같은 재료다. 어떤 음식에 넣어도 그 음식을 더 맛있게 만들어준다. 나는 김치가 미래의 글로벌 식품이 될 거라고 확신한다. 실제로 김치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 커지고 있어요. 한국에서 수출하는 김치 양이 매년 늘어나고 있고 외국에서도 김치를 직접 만드는 회사들이 생기고 있어요. 미국, 유럽, 일본, 중국은 물론이고 멀리 남미나 아프리카에서도 김치를 찾는다니까요. 한 무역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10년 전만 해도 김치는 한국 사람들만 먹는 특이한 음식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건강식품으로, 슈퍼푸드로 전 세계 사람들이 찾는 음식이 됐다. 이건 정말 놀라운 변화다. 생각해보면 참 신기하죠? 우리가 그냥 반찬으로 먹던 김치가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찾는 음식이 됐다니. 그리고 재미있는 건 외국 사람들이 김치를 먹으면서 한국 문화에도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김치를 먹다 보니 이걸 어떻게 만드는 거지? 또 궁금해지고 김장 문화를 알게 되고 한국의 발효 음식 문화를 배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진다는 거죠. 실제로 유튜브에 김치 만드는 영상들이 엄청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것도 한국 사람이 아니라 외국 사람들이 직접 김치 만드는 법을 배워서 올린 영상들이요. 댓글을 보면 처음 만들어 봤는데 성공했어요. 우리 가족 모두가 좋아해요. 이제 김치 없이는 못 살아요. 이런 반응들이 가득해요. 한 독일 여성분이 올린 영상을 봤는데요. 그분이 한국에 여행 왔다가 김치를 처음 먹어보고 완전히 반했대요. 독일에 돌아가서 김치를 사 먹으려고 했는데 너무 비싸고 맛도 별로여서 결국 직접 만들기로 결심했대요. 처음엔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렇게 몇 번을 시도한 끝에 드디어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영상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김치를 만들면서 한국 문화의 깊이를 느꼈다. 이건 단순히 재료를 섞는 게 아니라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는 일이다. 그리고 그 과정이 주는 기쁨이 있다.
정말 감동적이지 않나요? 겨울 김치가 특별한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기다림이에요. 김치는 담그자마자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며칠, 길게는 몇 주를 기다려야 제맛이 나죠. 이 기다림의 과정이 외국 사람들한테는 또 신기하대요. 요즘 세상이 다 빠르고 즉각적이잖아요. 뭐든지 바로바로 되는 걸 원하는 시대에 김치는 천천히 익어가는 음식이에요.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에 있는 맛이 정말 특별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한 프랑스 음식 평론가가 이런 글을 썼대요. 빠른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김치는 우리에게 기다림의 가치를 가르쳐 준다. 천천히 자연스럽게 익어가는 과정 속에서 진정한 맛이 완성된다. 우리 어르신들은 이미 다 아시는 거잖아요. 김치는 급하게 먹으면 맛없고 푹 익어야 제맛이라는 거. 시간이 약이라는 거. 그런데 이걸 외국 사람들이 이제야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 김치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있죠. 바로 김치찌개예요. 외국 사람들이 김치찌개를 처음 먹어보면 거의 다 놀라요. 이게 같은 김치로 만든 음식이라고 하면서요. 생김치도 맛있지만 김치를 끓여서 먹는다는 발상 자체가 외국 사람들한테는 신선한 거예요. 그리고 푹 익은 김치로 끓인 김치찌개의 그 깊은 맛, 얼큰하면서도 시원한 그 맛을 한번 알게 되면 완전히 빠져든대요. 한 영국 요리사가 한국에 와서 김치찌개를 먹어보고는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레스토랑 메뉴에 넣었대요. 처음엔 손님들이 이게 뭐야 하면서 주문을 안 했는데 용기 내서 먹어본 사람들이 입소문을 내면서 지금은 그 집 베스트 메뉴가 됐다고 해요. 겨울에 김치찌개 한 그릇 먹으면 몸이 확 풀리잖아요. 특히 추운 날 밖에서 일하고 들어와서 먹는 뜨끈한 김치찌개. 그 맛을 외국 사람들도 이제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외국에 사는 한국 분들이 김치를 직접 담가서 파는 경우도 많아졌어요. 교포 할머니들이 만든 김치가 현지에서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할머니가 만든 것 같은 맛이라면서 외국 사람들도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치가 건강에 좋다는 게 알려지면서 병원에서도 김치를 권장한대요. 특히 소화가 안 되는 사람들, 변비가 있는 사람들,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한테 김치를 먹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한 미국 의사가 환자들한테 하루에 김치 한 컵씩 드세요라고 처방을 내렸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처음엔 환자들이 그게 뭔데요? 했는데 몇 달 먹어보니까 소화도 잘 되고 속도 편해졌다면서 감사하다고 했대요. 생각해보면 우리 조상님들은 수천 년 전부터 이런 건강식품을 드셨던 거예요. 과학도 모르고 영양학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음식을 만드셨을까요? 정말 경험과 지혜의 힘이 대단하신 거죠. 지금도 시골에 가면 김장하시는 어르신들 많이 계시죠? 그분들 손맛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똑같은 재료로 똑같이 만들어도 어르신들이 만든 김치가 제일 맛있다니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전통이고 문화유산인 거예요. 유네스코에서도 김장 문화를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전 세계에서 김장처럼 온 가족, 온 마을이 모여서 함께 음식을 준비하는 문화가 거의 없대요. 그만큼 특별하고 가치 있는 문화라는 거죠. 외국 사람들이 한국 김장 문화를 보면서 이게 진짜 공동체 정신이구나라고 배운다고 해요. 요즘 세상이 다들 개인주의적이고 각자 살아가는 시대인데 김장을 통해서 함께 모여서 일하고 나누고 돕는 문화를 보면서 감동받는다는 거예요. 한 독일 사회학자가 한국의 김장 문화를 연구했대요. 그리고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해요. 김장은 단순히 음식을 준비하는 행위가 아니다. 이건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고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중요한 의식이다. 현대 사회가 잃어버린 가치를 김장 문화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외국 사람들 눈에는
이렇게 특별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김치를, 김장 문화를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하지 않을까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김치를 잘 안 담그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귀찮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김치를 담그는 그 과정 속에 우리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재료를 준비하고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정성스럽게 버무리는 그 모든 과정이 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만든 김치를 가족들과 이웃과 나눠 먹으면서 정을 나누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유산이에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 김치를 배우고 김장 문화를 배우고 있는데 정작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물론 다 직접 담그실 필요는 없어요. 요즘은 좋은 김치를 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김치의 가치를, 김장의 의미를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겨울 김치 이야기를 하다 보니 참 많은 생각이 드네요. 작은 배추 한 포기가 이렇게 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가 새삼 대단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전 세계가 한국의 김치를 인정하고 배우고 먹고 있어요. 이제 김치는 한국 음식을 넘어서 세계 음식이 되어가고 있죠. 하지만 그 시작은 여전히 한국이고 그 맛의 비밀은 우리의 전통과 문화 속에 있어요. 이번 겨울에 김치 한 접시 드실 때 오늘 이야기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작은 김치 한 조각이 얼마나 대단한 음식인지, 그리고 이걸 만들어 주신 분들의 정성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겨울 김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정말 특별하고 소중한 것들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운 겨울 따뜻한 밥에 맛있는 김치 한 조각 곁들여서 드시고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김장하시는 분 계시면 한번 도와드려 보세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이음라이프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